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정치평론가이자 시사방송 진행자로 일반인들에게도 꽤 많이 알려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 과거 자신이 유학생활을 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선거개표 수작업 확대 등 획기적인 투개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신율 교수는 11월 17일자 문화일보에 게재된 개표 수작업 확대 필요성과 독일 교훈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투개표기의 하자와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라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이는 2002년부터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선관위 독립성을 외치기 전에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수작업과 확인작업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하는 부정선거 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독일이 기술이 없어 수작업에 의존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율 교수의 개표 수작업 확대 필요성과 독일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10여 년간 유학생활을 한 독일은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너무나 느린 사회였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라식 수술이 보편화한 당시 독일은 그 수술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내 시술을 한동안 금지했었다. 또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광케이블을 깔았는데 독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독일의 이런 자세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독일의 이런 신중함은 정치 분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투개표기의 하자와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라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참고로 2002년 이 전자개표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한 것은 김대중 정권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개표 시스템 도입 후 처음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와 관련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미 접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율 교수의 칼럼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속구리 투표로 상징되는 희한한 투표 관리를 했어도 공정에 어긋나는 직원 채용 사례가 있어도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의한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통보했을 때도 꿈쩍하지 않았다. 해킹에 의해 전산망이 뚫릴 가능성이 있음을 국정원이 보여줘도 선관위는 많은 사람이 투개표 조작에 참여해야 가능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러분, 지금 신율 교수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선관위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는 저게 도대체 국민의 피 같은 세금, 이른바 혈세로 유지되는 공무원 조직이 맞는가라는 한탄, 탄식,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황당하고 한심한 것은 저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저런 썩어 빠진 선관위를 비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런 선관위를 계속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는 소위 좋은 말들이란 게 이번에 이 선관위 비호하는 저 행태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들의 신뢰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따위 선관위를 비호하면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정치권에도 있죠. 이준석이니 하태경이니 최근 들어서는 선관위가 워낙 형편없는 그런 조직이란 게 드러나면서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도 선관위 비호하는 말은 안 합디다마는 그 다음에 소위 무슨 교수니 언론계니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몇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사람들. 심지어 지금도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죠. 물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있으니까 그 말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도 선관위는 별 문제가 없는 조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명색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해킹에서 선관위가 그렇게 심각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선관위를 비호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최근에 송재인 교수가 지적했듯이 만약에 금융기관 시스템이나 교육기관 시스템에 이번에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드러난 그런 문제점이 밝혀졌다면 나라가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혹은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국민 주권과 관계되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그 정도로 형편없고 완전히 조작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분노하고 도대체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 이게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나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한심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율 교수는 이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도 독립성을 강조하거나 불가능만을 외치는 선관위가 아무리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주장해도 유권자들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그나마 잘한 일은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뒤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거친 뒤에 심사 개수기를 돌리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추가로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안점검을 했다. 그 결과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런 취약점을 방치해 해커에 의한 개표 결과가 그대로 개표 방송으로 나가게 된다면 선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율 교수는 이어서 그렇다면 표의 집계와 합산 과정에서도 컴퓨터에 득표수를 입력할 때마다 여야 참관인들이 이를 사진으로 채정하고 최종적으로 입력이 끝나면 채정한 사진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선과 같은 선거의 경우 개표소마다 입력한 득표수가 정확한지 그리고 총집계 시 이 수치가 정확히 전달됐는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선관위는 득표수 변경 가능성을 비롯해 국정원의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서 선관위 자체 평가가 100점 만점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선관위의 주장을 신뢰하긴 쉽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선관위 자체 평가는 100점이었지만 국정원에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40점도 안 되는 30몇 점으로 나왔죠. 신율 교수는 이번 칼럼의 마지막 문단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외치기 전에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수작업과 확인 작업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하는 부정선거 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독일이 기술이 없어 수작업에 의존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신율 교수의 이번 칼럼 중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독일이 기술이 없어 수작업에 의존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관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이른바 지식인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한국인 전원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한국보다 무슨 기술이 없어서 지금 전자기기 사용을 위헌으로 해서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만큼 선거관리는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 한 치의 오류도 없어야 된다는 중대한 인식에서 독일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황당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위험이 있어야 뭐 바꾸면 되지 지금 이 정도로 바꿀 필요가 있나,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내뱉는 말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척해도 그 말은 결코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거룩한 말도 아니고 정의로운 말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죠. 현재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복 전 의원이 최근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라면서 10개항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권오용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권오용 변호사도 이원복 전 의원의 이 같은 10개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원복 전 의원이 소개한 부정선거 방지 대책 10개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자의 투표 용지를 오래 먼 거리로 이동시키는 것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부재자 선거가 그 예이다. 기차로 비행기로 멀리서 이동하는 해외 투표도 부정이다. 내 투표 용지를 중간에 감시할 참관인이 없이 표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대부분 이 원칙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투표 용지들은 투표 후, 투표 마감 시간 후 곧바로 개표장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구 단위로 개표되는 원칙이 서게 된다. 3. 투표 용지에는 기본사항 외에는 아무것도 용지 안에 쓰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바코드, QR코드 일체 불어. 4. 투표관리관이 투표자에게 투표 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의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일일이 직접 찍어 교부해야 한다. 인쇄본은 안 된다. 5. 개표 집계 시 각 후보 측 대리인들은 각 후보별 합산 표뭉치들을 직접 수개표로 확인하고 교차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투표함은 모든 참관인들이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투표 용지는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7. 개표 중계는 각 투표구 단위로 발표하고 합산 발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8. 선거 소송 비용은 투표 등록 금액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선거 소송은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9. 선거 소송 후 증거물들에 대한 보존, 취합, 봉인에는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10. 선거 관련 기록물들은 선거가 종료된 후 10년까지 보관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직 국회의원인 이원복 현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이 10개항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소개했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구 방문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7일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찾은 대구에서 평소 자신은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왔다면서 대구 시민을 존경하는 이유 3가지를 꼽았습니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6.25 전쟁 이후 산업화를 시작했고 대구의 여름더위를 이겨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3개항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대구 스마일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고 밝힌 이유로 첫째,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또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죄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 및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왔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또 이날 대구 방문에 대해서도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 등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이 대구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 특히 한국의 우파 또는 보수 진영의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당내에서도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탄핵이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겁주기 위한 도구여야 되겠나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성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소위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검사 4명 탄핵을 한 번에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 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좌표를 찍은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